조선별난사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발발과 조선 수군의 처참한 패전과 기적적인 승리.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중 강화교섭의 결렬로 왜군이 정예년에 다시 침략한 전쟁입니다. 명일 강화교섭이 1596년 9월 그 기만성이 드러나면서 결렬되었고 1597년에 왜군이 14만 병력으로 침략하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1597년 2월 21일 14만 병력을 편성하였습니다. 1596년 9월 강화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조선은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통신사를 통해 일본 측과 교섭을 유지하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김응서 간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가토기요 마사와 사명 대사 간의 협상도 진행되었는데 조선의 왕자를 일본으로 보내라는 요구 등을 조선이 거절하자 결국 재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1차 목표가 호남 지방을 장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침략은 해로와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로는 6월 19일부터 안골포 가덕도에서 해전이 시작되어 7월 16일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 수준에 이르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로로 진격한 일본군은 남원 전투, 황석산 전투, 전주 함락 등 승승장구하였으나 9월 7일 직선 전투에서 명군이 일본군을 격퇴함으로써 서울로 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해안에서는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퇴시키면서 제해권을 되찾았습니다. 한편 전라도를 목표로 한 이 전쟁은 철저한 전라도 지역 유린으로 이어졌으며 남원, 영광, 진원, 금구, 김제 등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코베기가 자행되었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략에 명나라는 양호에게 4만여 군사를 이끌고 권율의 1만여 군사와 합세해 5만여 군사로 12월 울산 외성을 공략했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사로병 진작전을 전개하였는데 동로의 마귀가 울산을, 중로의 동일원이 사천을, 서로의 유정과 수로의 진린이 순천 애교성을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군들이 철군하였고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조선 국토가 황폐해져 경작지가 3분의 1로 줄었으며 기근과 질병 등으로 농민층의 생활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노비문서 망실 전시 중 납속책 등의 영향으로 신분체제가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의 손실이 커서 궁궐과 사찰 등이 소실되고 각종 서적 및 작품들을 약탈해 갔는데 일본은 도자기 기술자들이나 문인 등 조선에서 잡아간 포로들로 인해 기술적, 학문적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국력 소진으로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여진족의 성장으로 명, 청 교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최초의 패전 칠천량해전. 칠천량해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가운데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배한 해전입니다. 다시 조선을 침범한 일본은 지난번 조선 침범이 실패한 것은 바다를 제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먼저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제거하려는 이간책을 꾸몄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중신들이 당쟁에 휘말려 이순신을 하혹하고 원균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상태였는데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부산 근해로 유인해 섬멸하려고 일본의 이중 첩자인 요시라를 시켜 유혹을 했습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도채찰사 이원익과 상의해 원균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는데 원균은 무모하게 출전해 보성 군수 안흥국 등을 잃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산도의 본영에 앉아서 경상오수사 배설이 웅천을 급습하도록 하였는데 배설이 전선 수십 척을 잃고 패하자 권율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균을 태영에 처한 뒤 다시 출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원균은 부산의 적본진을 급습하려고 삼도 수군 160여 척을 이끌고 한산도를 출발했는데 7월 14일 부산 근해에 이르러 이 사실을 미리 탐지한 적들의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고전을 했습니다. 더욱이 되돌아오던 중 가덕도에서 복병한 적의 기습을 받아 400여 명을 잃었는데 원균이 칠천량으로 이동해 무방비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적은 조선 수군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도 와키사카가토 등 수군 장수들이 7월 14일 거제도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15일 달밤을 이용해 일제히 수륙 양면 기습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원균과 여러 장수들은 응전했으나 적을 당해낼 수 없어 대부분의 전선들이 불타고 부서졌습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최우 등 수군 장수들이 전사하였고 원균은 선전관 김식과 함께 육지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균은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전사하였고 경상우수사 배설만이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 쪽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삼도수군은 일시에 무너지고 적군은 남해 일원의 제해권을 장악해 서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우키타 고니시모리 등은 쉽게 남원 및 진주 등지로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7월 21일 원균과 함께 탈출하다 겨우 살아나온 김식에게서 패전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해 수군을 수습하게 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제해권을 되찾아온 명량대첩. 명량대첩은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이 울돌목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의 해협인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입니다. 원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이 대패하자 7월 22일 유성룡 등의 간곡한 건의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휘하 군사들의 전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중에 남아있던 쓸만한 전선은 칠천량의 전에서 배설 장군이 탈출시킨 12척에 불과하였고 여기에 일반 백성들이 나중에 가져온 한 척이 더해져서 13척이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수군은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 일대에 침범하면서 육군의 육상 진출과 동시에 서해로 진출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서해 진출의 물목이 되는 명량을 지키기 위해 이진 어란포 등지를 거쳐 8월 29일 벽파진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벽파진에 있는 조선 수군에 여러 차례 야간 기습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우리 측의 철저한 경계망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적의 정세를 탐지한 이순신은 명량을 등 뒤에 두고 싸우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해 9월 15일 조선 수군을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인 우수영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이른 아침 일본 수군이 명량으로 진입하였는데 일본 수군의 진입 사실을 안 이순신은 출전령을 내리고 최선두에 서서 명량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명량의 조류는 거의 정조식이었으며 일본 수군의 전선은 133척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순신이 일자진을 형성해 일본 수군의 수로 통과를 저지하려 하자 일대 혼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서서히 남동류로 방향을 바꿔 흐르기 시작했으며 일본 수군은 이순신이 타고 있는 전선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위급한 순간 이순신은 뒤에 처져 있는 거제현령, 안희와 중군 김응함 등에게 적진으로 돌진하게 하자 전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향을 바꿔 흐르기 시작한 조류는 소수의 전선이 활동하는 조선 수군에 비해 많은 전선을 거느리고 있는 왜군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협수로에서 불규칙한 조류 분포로 진영과 대우가 붕괴되고 있었는데 이순신의 전선에 동승하였던 추항외인 준사가 적선을 보며 꽃무늬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안골포해전 때 수군 장수 구루시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이 김석손을 시켜 그를 끌어올린 뒤 목을 베어 높이 매달자 이를 본 일본 수군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전투의 기세를 잡은 조선 수군은 현자총통과 각종 화전을 쏘면서 맹렬하게 공격하였고 녹도만호 송여종과 평산포대장 정응도 등 여러 장수와 병사들이 적선 31척을 분파하자 일본 수군은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 해전의 승리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10배 이상의 적을 맞아 협수로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그들의 서해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정유재란의 대세를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열세한 병력을 지휘한 이순신은 위장 전술로서 피난선 100여 척을 전선으로 위장의 뒤에서 성원하게 하였다는 것과 철새를 협수로에 깔아서 적선을 전복시켰다는 기록도 일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승리와 함께 전사한 정유재란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노량해전은 1598년 11월 18일부터 19일 이틀 사이에 이순신과 진린이 이끄는 조명 연합함대가 노량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해전입니다. 1597년 제침한 왜군은 그해 9월 명량해전에서 패배한 데 뒤이어 육전에서도 계속 고전하였고 다음해 8월 도요토미가 병사하자 순천 등지로 집결하면서 철수작전을 서둘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함께 1598년 9월 고금도 수군 진영을 떠나 노량 근해에 이르렀습니다.
명나라 육군장 유정과 수륙합동 작전을 펴 외교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 고니시의 부대를 섬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고니시는 수륙 양면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고 퇴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하였고, 진린은 고니시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통신선 한 척을 빠져나가게 하고 이순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니시는 통신선으로 사천 등지의 시마스와 연락해 남해 부산 등지에 있는 왜군 수군의 구원을 받아 조명 연합 수군을 협공하면서 퇴각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고니시의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은 진린을 꾸짖고 함께 진영을 재정비해 왜군을 맞아 격렬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8일 밤 이순신의 예견대로 노량수로와 외교 등지에는 500여 척의 왜선이 집결해 협공할 위세를 보였는데 200여 척의 조명 연합수군을 거느린 이순신은 하늘에 빌고 전투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새벽 싸움은 막바지에 이르고 이순신과 진린이 전투를 독려하자 외의 수군 선박 200여 척이 불에 타 침몰하거나 파손되고 100여 척이 납포되었으며 나머지 패잔선들이 관음포 쪽으로 겨우 달아났습니다. 이순신은 같은 날 오전 관음포로 도주하는 마지막 왜군을 추격하던 중 총환을 맞고 쓰러지면서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세계 사상 길이 빛나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전에서 명나라 장수 등자룡과 가리포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령 등이 전사했으며 노량해전을 끝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 임진왜란은 정유재란의 발발과 조선 수군의 처참한 패전과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